안녕하십니까. 바이오헬스 미래차 사물인터넷 관련 우수기술의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특허법인 이노의 민광근입니다. 본 행사는 건국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삼육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소개하고 우수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일 소개할 기술은 바이오헬스 6개 기술, 미래차 4개 기술, 사물인터넷 5개 기술, 총 15개 기술입니다. 각각의 기술 소개를 들으시고 연구자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송 중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의 1:1 미팅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문의사항 및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설문조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국대학교 김소청 교수님의 바이오 에어로졸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에어클린 마스크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정권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코로나 미세먼지 안심 마스크로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일상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크게 환기시켰습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의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마스크 수요가 있었습니다. 각종 보건 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마스크는 앞으로도 수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존 마스크 사용은 구조적으로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공기가 필터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므로 호흡이 답답해지는 과호흡 현상이 발생됩니다. 또한 식사 또는 음용 시에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보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은 성능과 안전을 확보한 우수한 마스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입자와 바이오 에어로졸 및 오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웨어러블형 펌프 시스템은 기존 마스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마스크보다 공기를 더 많이 공급하며 세 종류의 필터와 추출기를 통해 각종 유해 요소를 차단하는 기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연구팀이 최근 개발 중인 노우즈캡 시스템은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전망입니다. 노우즈캡을 필터와 기존 펌프 모듈에 연결하여 정화된 공기를 비강구에 공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공기를 직접 흡입하기 때문에 과호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우즈캡 시스템은 다양한 마스크 착용 환경에서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화된 공기를 흡입하는 튜브를 노우즈캡에 연결하거나 또는 마스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우즈캡과 안면 마스크를 동시에 장착할 경우 펌프 모듈에서 정화한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므로 무리 없이 호흡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 이용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안면 마스크만 탈착하고 노우즈캡으로 호흡을 수행하여 보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안면 마스크에 직접 펌프 모듈을 연결하는 응용도 가능합니다. 자전거나 달리기와 같은 격한 운동을 할 때에도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화한 공기를 호흡하게 됩니다. 연구팀의 노우즈캡 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및 미세먼지 관련 이슈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탈착하는 상황에서도 펌프 모듈을 노우즈캡에 연결하여 호흡이 가능합니다. 다년간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한 펌프 모듈은 유해 요소를 차단하는 기능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우수한 기능성과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보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팀의 기능성 마스크는 보다 안전한 보건 환경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 시스템을 가일층 개선할 전망입니다.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가 정권교수 연구팀이 노우즈캡 시스템으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운동 동기 부여를 위한 걷기 활동량 예측 방법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공부 등의 이유로 바쁜 현대인들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디서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걷기 운동의 상태를 분석해서 운동에 대한 경각심과 의욕을 일으킬 방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김도현 교수 연구팀은 실시간 운동 데이터를 측정하고 미래의 운동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동 동기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걷기 활동량 예측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사용자는 걷기 활동량 예측 앱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체 정보와 목표 걸음수를 입력합니다. 앱은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만보기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걸음수를 측정합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걸음 활동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예측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과 칼만 필터를 이용해 예상치를 계산합니다. 즉, 예측한 1일 후, 2일 후, 3일 후의 예상 걸음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신체 정보와 목표에 따라 예상 거리, 예상 소모 시간, 예상 소모 칼로리의 추정치를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본 발명에서는 걸음수 예측만이 아니라 소모 칼로리, 몸무게 등의 예측 데이터를 같이 보여줄 수 있어 사용자에게 더욱 큰 동기부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 속 건강 걷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 이근석 박사님의 두부 장착용 탈모 방지 장치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탈모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피 냉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피 냉각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모낭에 전달되는 항암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낭세포에 흡수되는 항암제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이근석 박사 연구팀은 냉각 및 공기 압력의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두부의 혈류를 억제할 수 있는 두부 장착용 탈모 방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사용자가 탈모 방지 장치를 착용합니다. 장치 내부에는 외부 공기의 주입에 의해 팽창하는 공기 압력 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공기가 주입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사용자의 두부를 가압합니다. 또한 장치 내부에는 사용자의 두부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와 냉각열 전도 패드가 설치되어 냉각열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공기 압력 패드의 팽창과 냉각 열전도 패드에 냉각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두부는 가압된 상태와 냉기에 의해 차가운 상태를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두부의 혈류를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를 가압하는 기능과 적정 냉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함께 적용하여 두부의 혈류를 더 많이 감소시킴으로써 화학요법에 의한 탈모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 박대우 박사님의 복수의 층을 통과하여 얻은 초음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부터 엑스레이,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 기술의 개발에 따라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 기반 진단 기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나 목표 부위, 질병 등에 따라 사용법이 다릅니다. 초음파 검사는 근골격이나 장기 등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영상화한 방법으로 갑상선이나 근골격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한 방사선이 없고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어 미세병변의 관찰이나 태아의 상태 확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체내 근육이나 지방, 뼈 등의 층을 구분하기 어려워 비숙련자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박대우 박사 연구팀은 높은 정확도로 초음파 데이터로부터 체내의 구성층을 구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초음파 데이터에서 대역 내외 노이즈를 제거한 후 초음파 데이터를 진폭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노이즈가 제거된 초음파 데이터의 피크 데이터를 이용해 체내 구성층 간 계면을 파악합니다. 또한 노이즈가 제거된 초음파 데이터의 감쇄계수를 도출해 각 층이 어떤 조직층인지 식별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층의 두께를 파악하여 초음파 데이터로부터 각 층의 위치와 두께, 구성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돼지 앞다리 샘플을 이용해 초음파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 데이터를 이용해 얻은 구성층과 종류 및 두께 정보가 MRI를 이용해 분석한 정보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방법을 이용할 때 초음파 검사 시 매우 간단하고 정확하게 구성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음파 검사 실시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체성분을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비숙련자를 보조해 진단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 나경선 교수님의 안검 검사를 돕는 장치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나경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특허의 제목은 안검 검사를 돕는 장치입니다. 먼저 연구자를 소개시켜드리면 주 발명자는 저이고 공동 발명자는 장동진 안과 교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역학 연구를 보면 안구 건조증, 즉 건성한 질환은 전체 인구의 10에서 30% 이상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고 그 유병률은 노화와 또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3%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 증발형 견성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나이봄샘 기능장애라고 하는데 우측의 메타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아시아인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아서 4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 그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이봄샘이라는 것은 눈꺼풀에 이렇게 안쪽에 판 안에 위아래로 분포하는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지질 성분을 분비하는 샘입니다. 이 샘이 파괴가 되면 눈물이 안정화시키는 주요 성분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건성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장애는 우리가 반드시 형태학적 모습을 봐야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적외선 촬영을 하게 되면 샘들이 있고 파괴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안구 건조증으로 오는 많은 환자들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치 엑스레이 등을 찍어서 2차원적인 구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특허를 내게 된 계기 자체는 이렇게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검사 과정에서 이 눈꺼풀을 외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좌측에서처럼 면봉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눈꺼풀을 뒤집기도 하고 우측에서처럼 그냥 손가락을 이용해서 눈썹을 잡고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숙련된 검사자 이외에는 외전이 쉽지 않고 또한 그 다른 보조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또 이런 그 접촉에 의한 감염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안검 검사를 돕는 장치는 사실 매우 간단한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클램핑 부는 눈썹을 잡게 됩니다. 실리콘 패드를 이용해서 눈썹을 잡아주게 되고요.
누름부라는 걸 이용해서 상안검의 이 위쪽 부분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피벗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꺼풀을 외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누름부는 여기서 연장이 되는 각도를 이루면서 외전을 위한 힘을 응가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의 특장점은 결국은 이런 눈꺼풀 외전을 하는데 매우 쉽게 도움을 받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3가지의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눈꺼풀 외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검사자 혼자서도 의료 보조자 없이 도움 없이 편리하게 안검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접촉에 의한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성한 환자에서는 건성한 환자 자체 유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건성한 뿐만이 아니라 각종 염증, 면역, 감염성, 눈꺼풀 질환에서 이 눈 위쪽의 결막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매우 중요한 과정, 안과의 검사 과정입니다. 특히나 코비드 시대에는 접촉에 의한 검사를 환자와 의사 모두가 다 지향하고 있는 진료 과정에서 본 발명품은 안과 검사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특허의 출원은 2019년 9월, 등록은 21년 1월에 이루어졌고 미국 PCT 특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삼육대학교 이용우 교수님의 입체 배열 측정 센서 기반 지능형 자세 교정 시스템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와 같은 기술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되고 보건소 및 병원에서 전자 의무 기록과 건강검진센터의 검진 정보가 디지털 형태의 공공보건 의료로 구축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개인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의 시장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구글,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같은 글로벌 IC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삼육대학교 이용우 교수 연구팀은 경추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센서 및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신체 일부분에 부착되어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가진 장치를 배치하여 거북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측정 센서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자세 교정 시스템으로서 측정 센서를 기반으로 자세한 정보를 측정하여 거북목을 판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세 교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자세 교정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의 자세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거북목 등급에 따라 알맞은 스트레칭 방법, 운동 방법, 자세 개선과 같은 적합한 교정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재측정할 수 있는 AI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경추의 기울어짐을 3차원 입체적인 구조로 배열된 다수의 측정 센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측정하고 보다 정밀한 거북목 판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추천되거나 평점 순위가 높은 활동 정보, 상품 정보, 의료 정보 등 해당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구현이 됩니다. 이와 연관된 다른 사용자의 관련 정보를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부분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상당 부분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과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2018년에 약 4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약 137억 7,4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 산업입니다. 본 기술을 통해 거북목, 일자목 등 경추 디스크 환자 관련 의료 산업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윤광준 교수님의 수면에서 부유할 수 있는 구조물을 구비한 드론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혁신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건국대 스마트 드론 연구소 윤광준 교수 연구팀이 6K0에 겸용 가능한 전기동력 수직 입착륙 틸트 드론을 소개합니다. 드론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농업, 영상,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로터를 4개 이상 부착한 멀티콥터 형태입니다. 이착륙과 순항이 직관적이고 설계가 간단하지만 외력에 취약하여 제어 불능 및 장애물 충돌 등 변수가 발생하면 많은 경우 추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드론 추락 사고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비용 손실 문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고가의 기체 제어 시스템과 전자장비 또는 영상 보조 장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10중 8구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 위로 추락할 경우에는 동체가 그대로 수중으로 가라앉아 중요한 장비나 데이터를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드론 동체를 수면 위에 저절로 뜨는 플로팅 구조로 설계하면 수면으로 추락하거나 전복되었을 때 각종 제어 장비나 전자 장비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론을 회수한 후에도 장비를 복구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항할 때는 양력이 증가하는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고정익과 수상 부유용 플로터를 추가로 부착하면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에 비해 수직 이착륙이 불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한된 영역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플로팅 구조에 적합한 로터 및 틸트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은 고정익과 멀티콥터 형태를 조합한 틸트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은 일반적인 쿼드콥터의 구조에 고정익과 플로터 그리고 2개의 로터를 추가하여 6K0에 겸용 가능한 드론을 설계하였습니다. 고정익과 수상 부유용 플로터는 수면으로 추락하였을 때 물에 뜰 수 있는 부력을 제공합니다. 고정익에 추가된 2개의 로터는 이착륙 또는 순항에 따라 각도를 달리할 수 있는 틸트 로터입니다. 틸트 로터는 이착륙 시에는 기존의 4개의 로터와 같은 수직 방향으로 양력을 제공하여 제자리에서 상승 하강이 가능합니다. 순항 중에는 로터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되어 추력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최대 초속 30m로 일반적인 쿼드콥터보다 빠른 순항이 가능합니다. 틸트 로터의 유용함은 수면에 떠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때에도 수평 방향으로 저속 이동이 가능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회수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은 소형 무인기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드론의 성능을 시험하였습니다. 회전익 모드를 통한 저속 비행과 제자리 비행 성능, 그리고 착륙 정밀도 향상을 위해 GPS, INS 센서의 성능도 검증하였습니다. 파도치는 수면 위에서도 동체가 가라앉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여 플로팅 구조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스마트 드론 연구소의 드론은 플로팅 가능한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 틸트 드론 구조로 설계되어 수면으로 추락하였을 때 드론 회수와 장비 보호가 가능하며 고정익 설계로 기존 쿼드콥터에 비해 순항 효율이 뛰어납니다. 수상에서 응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드론에 응용할 수 있으며 넓은 지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측량, 농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국대 스마트 드론 연구소 윤광준 교수 연구팀이 혁신적인 설계로 한국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의 전기 자동차에서 그리드로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전력 중계 시스템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소의 확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대형 발전소에서 초고압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분산 전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발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각광받는 미래형 전력 공급 방식으로 자급자족을 통해 소규모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로 운영되어 송전 중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생산량의 부담이 적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그리드는 소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보관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할 시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연구팀은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마이크로 그리드에 판매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드에 저장된 전력이 부족할 경우 구매자는 단말기를 통해 구매할 전력량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구매 정보를 확인한 판매자는 단말기를 통해 희망하는 판매량과 거래 시간을 포함한 판매 정보를 전송합니다. 구매자는 여러 판매자의 판매 정보를 토대로 전력 거래 일정을 세워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판매자는 거래 일정을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며 정해진 시간에 그리드로 이동하여 전력을 판매합니다. 본거래 시스템은 전기 자동차의 여분 전력을 그리드에 판매하여 그리드는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주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드는 전력 소비가 큰 피크 시간에 고가의 전력을 구입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거래 시스템을 통해 마이크로 그리드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마이크로 그리드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의 전력거래 스케줄링 방법 및 장치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의 생산과 운용, 소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가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단방향 공급 방식을 양방향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마트 그리드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이정훈 교수 연구팀은 전기자동차와 그리드 간 전력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스케줄링 시스템은 그리드의 체류 시간과 전력 판매량을 기반으로 전력 거래 시간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전력 거래 시간을 토대로 밀도가 높은 거래 일정을 생성합니다. 또한 스케줄링 시스템은 판매자가 적은 시간대와 많은 시간대를 인지하여 시간대별 구매 일정을 조정해 안정적인 전력 거래가 가능하게 돕습니다. 기존에도 전기자동차와 그리드 간 전력을 거래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일정을 체계적으로 결정하지 못해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전력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밀도 높은 전력 거래가 가능하여 구매자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드 시설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자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의 차량 쉐어링 시스템에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량 재배치 스케줄링 방법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차량을 공유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체계입니다. 자동차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차량을 픽업한 곳이 아닌 다른 스테이션에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원웨이 렌탈 모델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량을 픽업하기 위해서는 픽업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차량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픽업 요청량 및 반납되는 차량의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의 회수와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어떤 시점에 차량의 재배치를 하려고 한다면 예측에 의해 분석된 수요와 현재의 기기 분포가 가능한 충분히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과포유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이정훈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효과적으로 차량 재배치를 스케줄링하는 장치를 발명하였습니다. 본 발명의 재배치 전략 기법은 현재 각 공유 시스템에서의 차량의 분포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재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미리 정해진 재배치 스킴을 기초로 복수의 스테이션들의 각각의 재배치 가중치를 획득합니다. 여기서 재배치 가중치는 각 스테이션에서의 차량의 할당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차량의 분포 정보 및 목표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스테이션들 각각에 배치된 차량의 현재 분포가 과잉 상태인지 또는 부족한 상태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재배치 계획을 생성하고 차량의 재배치를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차량 재배치를 스케줄링함으로써 차량 공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재배치를 위한 전체 재배치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재배치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김원준 교수님의 회전 가능한 타원형 모델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영상 내 객체 추적 장치 및 방법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타원형 모델의 객체 추적 기법을 소개합니다. 심층학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기반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수집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 가축들의 이동 경로 및 움직임 빈도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전에는 정보를 수집할 때 특수한 태그나 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접촉 없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영상 내의 특정 추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층 신경망 구조입니다. 객체 추적을 위해 해당 객체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정밀하게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프레임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에서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객체 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추적을 위해 해당 객체 영역을 경계박스 형태로 설정하여 모델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객체의 변형이나 회전에 의해 초기에 설정한 경계박스 내 배경 영역이 다수 포함되게 되면 불필요한 특징이 함께 추출되어 객체 추적의 성능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객체 추적 기법은 회전 가능한 타원형 모델을 사용합니다. 기존 경계박스와 달리 회전 가능한 모델을 정의함으로써 추적 과정에서 배경 영역의 불필요한 유입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객체 변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객체 추적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첫 프레임에서 대상 객체에 대한 타원 모델, 즉 타원의 중심 좌표, 장축 및 단축에 해당하는 벡터와 각도 등을 지정하면 이후부터는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 대상 객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연속한 프레임 내 객체 영역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차이를 완전 연결 계층을 이용하여 학습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 연구팀이 개발한 객체 추적 기법은 회전 가능한 타원형 모델을 사용하며 타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객체 추적을 최적화하고 예측 모델과 실제 객체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딥러닝 기반의 영상 내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공신경망 이외에도 연구팀의 기술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서 본 모델을 응용하여 컴퓨터 비전으로 가축 객체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객체 인식과 식별이 필요한 다양한 제조업이나 의료 서비스, 방위보안 산업 등에도 독자적인 탐지 기술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창조적 혁신을 선도하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딥러닝 알고리즘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윤경로 교수님의 소리 파형을 이용한 다수 동영상 간 시간축 동기화 방법 및 장치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제 간 융합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는 건국대학교 스마트 미디어 연구팀이 시간축을 이용한 동기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1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차별화된 영상 제작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와 영상 편집 기술의 발달로 이전까지 특수한 장비 또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던 영역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한 대의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장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사전 작업 없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동영상 동기화 방식은 영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기준으로 시간축을 설정하는 방법은 직관적이지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기화를 위해서는 영상 객체의 움직임이 필수적인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동기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에서 특징을 추출하려면 고성능의 GPU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소리의 파형을 기준으로 시간축을 설정하면 영상을 기반으로 한 동기화에 비해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시간축 동기화 기법의 타임라인 생성 알고리즘은 소리의 파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영상에서 오디오의 파형을 추출하여 이진 영상으로 생성합니다. 이 중에서 이진 영상의 너비가 짧은 비디오를 동기화의 기준으로 하고 다른 비디오의 파형 이미지와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장면을 촬영한 후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각도가 다른 장면들의 시간축을 간단하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장비에 특수한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촬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시간축이 어긋난 경우에도 간단하게 동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각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제작은 오늘날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촬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서비스했던 포토신스나 한국전자연구원의 UWV 기술 등은 넓은 시야각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영상 기술들입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러한 다중 촬영 영상의 구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장비 이외의 다른 기기에서도 주변 환경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같은 분야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학제 간 융합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는 건국대학교 스마트 미디어 연구팀이 시간축을 이용한 동기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BPM 기반의 IoT, DIY 시스템 및 이해 구현 방법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물을 조작하는 기술인 IoT가 개발되었습니다. IoT는 원거리에서 원하는 물체를 조작할 수 있어 높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지녔습니다. 또한 카메라 및 각종 센서와 연계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의료 분야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쉽게 접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IoT 장비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IoT 장비에 대한 사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IoT 장비가 많아질수록 제품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IoT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IoT 장비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주대학교 김도현 교수 연구팀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쉽게 제어할 수 있는 DIY 방식의 IoT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는 IoT 제어 시스템에 장비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각 장비에 대한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아이콘을 통해 IoT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각화된 UI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콘과 화살표 등을 이용해 IoT 제품들을 연계하거나 조건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온도 센서에 따라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키거나 위치 정보에 따라 가전제품을 활성화하는 등 원하는 조건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발명품을 활용할 경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또한 쉽게 자신만의 IoT DIY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DIY 방식의 IoT 제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장비나 센서를 연계해 사용함으로써 IoT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가상 객체 공유 및 판매를 위한 사물 인터넷 스토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물리적 실체와 가상 객체가 상호 결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상 객체는 물리적 실체의 디지털 상대물입니다. IoT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가상 객체를 결합하여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최근 IoT 개발 보드가 출시되면서 IoT 개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이며 한 제작자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를 다른 제작자에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김도현 교수 연구팀은 가상 객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는 IoT 스토어를 발명했습니다. IoT 스토어는 가상 객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례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때 먼지 센서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용자가 설치한 먼지 센서의 데이터를 구매해서 IoT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가상 객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PI 형태로 공유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IoT 플랫폼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의 스토어를 활용하면 외부에서 IoT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IoT 기술이나 빅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스마트팜 등에 접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사용자 제약 조건을 고려한 최적 이동 경로 정보 제공 방법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의 완화로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국내외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높은 여행을 위해서는 원하는 장소와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자는 여행 코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동행자와 소통 중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여행 코스를 결정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팜플렛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 추천 관광지와 여행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 코스는 단순히 유명 장소를 이동 경로에 맞춰 배열한 것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스는 사용자의 여행 시작 지점이나 현재 위치와 같은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맞춤형 여행 코스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김도현 교수 연구팀은 사용자의 조건에 맞춰 최적의 여행 경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방문자의 이동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최적의 여행 경로를 찾기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나 시간, 거리 등 제약 조건을 설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제약 조건과 장소의 인기도를 고려하여 여행 경로를 계산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원하는 관광지에 맞춰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가 포함되거나 원하지 않는 장소가 제외되도록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주변 유명 관광지를 조합하거나 단순히 거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건에 맞춰 최적의 여행 경로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여행 코스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사용자의 여행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사물 인터넷 관련 우수 기술 소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 소개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또는 연구자와 기술 협력을 희망하시는 분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 미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인 인호는 대학 및 국가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한 기술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기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기술 애로를 우수한 공공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